자, 이 문제는요. 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 문제는 3의 배수예요. 일단 읽어보시면 7개의 숫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눈에 띄는 특징은 겹치는 게 들어있는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수열 문제고 여기서 다 쓰는 게 아니라 특별히 4개만 쓸 거예요. 4칸, 4개만 쓸 건데 이제 마지막에 요구하는 거는 이 친구가 3의 배수가 돼야 돼. 일단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3의 배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아마 아셔야 될 거예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뭐 예를 들어 뭐 짝수라든가 홀수 이런 거 쉽잖아요. 5의 배수 정도는. 3의 배수는요. 지금부터 결국 외우셔야 되는데 3의 배수는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판단해요. 다 더한 게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사실 3의 배수는 여기 있는 수를 다 더한 게 3의 배수면 3의 배수라고 판단해요. 이 어려운 걸 놀랍게도 초2 때 배운대요. 정말로. 자, 그 당시 이런 걸 배운다고 하네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민정아 3의 배수일까요? 아니죠. 자, 다 더한 게 얼마예요? 요게 5잖아. 이게 3의 배수가 돼야 돼. 이거 5는 아니잖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면 되게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그냥 요거는 3의 배수일까? 왜? 다 더한 게 얼마죠? 10? 1이죠? 아니라는 거야. 딱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걸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키워드예요. 3의 배수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할 작업은 위에 보시면 1, 2개, 2, 2개, 3, 3개 있잖아. 그럼 첫 번째 할 거는 쟤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다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조합부터 찾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한번 그럼 이게 되는 한번 조합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조합 찾을 때는 우리가 배운 순열과 조합을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노가다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럼 우주야. 첫 번째는 3의 배수의 가장 첫 번째는 3인 거죠. 근데 혹시 이거 3은 만들 수 있나? 주어진 거는 절대 못 만들지. 3 통과.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가오나 뭐지? 혹시 그럼 6은 만들 수 있나요? 이 조합 중에? 그러니까 노가다를 해야 돼요. 있지? 1, 1, 2, 2.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쓰는 겁니다. 이거 써야겠다. 이런 조합을 다 찾는 거예요. 더 없죠. 자, 그 다음에 혹시 다 더했을 때 9가 되는 조합 있나요? 인정아? 한번 짜증게 해볼래? 9 될 수 있는지? 자, 그럼 9는요. 일단 3, 3, 3, 이거 안 되는구나. 4개 써야 되니까. 3, 3, 3은 안 되고, 1, 2, 3, 3 어때? 1, 2, 3, 3. 자, 1, 2, 3, 3은 9가 되죠. 또 있나, 혹시? 또 있나? 혹시 여기 더 있나요? 어쩌면 이게 지금 9가 되는 가장 큰 조합이거든. 여기서 더 찾겠다는 말은 3을 한 개 줄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 여러분 3 한 개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 못 만듭니다. 그치? 그럼 3 두 개가 최소야. 3 두 개로 만드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3 세 개는 못 쓰고요.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가다에서 조합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혹시 12도 가능한가? 우주야? 안 되죠. 그럼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제 3에서부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뭐 하면 돼? 얘네들을 배열하시면 되겠죠. 이제 일렬로 쭉 배열하는 것만큼 생긴다는 거야. 이해돼? 실제로 1, 2개, 2, 2개 가지고 이것도 3의 배수인데 이것도 3의 배수예요. 쟤네들을 배열한 게 다 3의 배수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이 포함된 수열이니까 배열 잘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밑에 거도 배열 잘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인 이유는 결국 3의 배수라는 말 자체도 어렵고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분하는 거야? 보통은 이런 식으로 약간 조합을 찾으신 다음에 배열을 하시는 거예요. 자,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가은이 이거 맞으셨나요? 맞았어요? 혹시 300에서 이렇게 한 거 아셨어요? 헐. 저게 더 신기해. 사실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아는 게 신기해요. 300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또 질문하세요. 63번이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뭐 상문제들을 아마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사실은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지 뭔가 되는 또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결국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고 하시면 알겠지만 막상 풀이는 간단할 때가 많아. 진짜 웃기죠? 풀이는 간단한데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정은 보통 그 풀이가 복잡해서 어렵진 않고 그냥 어떤 아이디어를 캐치해야 돼. 자, 읽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신유형이래요. 근데 신유형 아니야. 이거 옛날에 그 수능 특강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읽어보시면 자, 가방 4개가 있는데 가방 4개는 서로 달라요. 그쵸? 한번 써볼까 그러면? 자, 가방 4개가 있는데 다르다는 의미에서 영어 대문자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백팩, 가방입니다. 자, 4개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뭐를 달 거냐면 똑같은 모양의 리본 4개. 자, 똑같은 모양의 리본, 그래. 4개. 그리고 똑같은 모양의 인형 4개가 있는데 뒤에 가보시면 각 가방에다가 리본과 인형을 달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씩 달 겁니다. 그런데 더 읽어보시면 리본을 인형보다 먼저 단다. 어쩌면 이 문제의 힌트는 여기예요. 너네가 이제 여기 바로 위에 문제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문제인데 거기 유형 중에 하나가 저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A를 B보다 먼저 해라. 그러니까 어쩌면 약간 순서가 약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얘네끼리 약간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게 약간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고 여기서 약간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이 문제가 어쩌면 같은 것이 포함된 그 순열 문제에서 어떤 유형 문제가 아닐까라는 거지. 일단은 다시 어디 순서는 리본 먼저 그 다음에 인형 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달 거고 마지막에 묻는 게 뭐야? 그럼 이 리본과 인형을 다는 순서를 정하는 게 몇 가지냐라는 거예요. 이해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느낌이 안 오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다는 순서 정하는 거잖아.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달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달고, 자, 이거를 달고, 이거 달고, 이거 달고, 이거 달고, 이거 달고, 이거 달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한 가지인 거예요. 이런 순서가 몇 가지냐고요. 이해돼? 다시 지금 이게 지금 한 가지입니다. 제가 단 거. 하나 더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많잖아요. 순서가. 다른 순서가 엄청 많다고요. 예를 들어 이거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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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달 수 있잖아. 이해돼? 이게 지금 두 가지라고. 이런 게 총 몇 개 있냐. 그런 문제라고. 그리고 몇 번 해보시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설명은 바로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몇 번 해보시면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개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지. 무조건 리본 먼저 인형 나중이잖아. 그리고 자, 이 말이 왜 나와 있냐면 똑같다는 게 얘네들끼리는 저희가 또 뭐 4팩이라든가 구분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약간은. 자, 그래서 이제 해설지에 아마 이렇게 설명이 될 건데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보세요. 자, 요 A 가방이잖아. 자, A 가방에 있는 이 리본과 인형이 원래 다르잖아요. 다른데 어쩌면 AA, 어쩌면 같은 상자라고 볼게요. 이게 뭐냐면 바로 위에 있는 문제의 풀이잖아요. 순서가 정해진 경우는 저희가 똑같은 내용을 놓잖아요. 그렇죠? 왜? 어차피 똑같이 AA로 나오면 봐봐. 이거 지금 제가 AA라고 쓰면요. 가은아, 왼쪽에 A가 누군 줄 아세요? 이게 지금 리본인 거예요. 왼쪽에 A가 리본인 거라고요. 오른쪽에 있는 인형인 거라고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라 이렇게만 나와도 그냥 여기는 리본, 여기는 인형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돼?
그러니까 아까 위에 문제 그 풀었던 느낌을 기억하면 돼. 어쩌면 그런 상황이라는 거야. 얘도 지금. 그래서 여기도 B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다른 문자를 쓰는 이유는 가방은 다르니까요. 이 가방 때문에 다른 문자를 쓰는 건데 역시나 이렇게 썼단 말은요. 왼쪽이 뭐? 오른쪽이 인형인 거예요. 다시 여기를 CC, DD라고 두고 결론적으로 얘네들을 배열한 것만큼 생긴다는 거야. 자, 왜 그런지 한번 시범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건 민정이가 한번 해석을 도와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거 지금 배열한 거잖아. 해석해볼까? 자, 왼쪽에 A가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가방이에요? A 가방에 리본 단 거죠. 얘는요? 얘는요? 가방 뺄게요. 리본이죠. 얘는? C의 리본. 얘는? D의 리본. 얘는? 인형. 얘는? 얘는? 그게 된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얘랑 결국은 이제 어떤 동형의 문제가 돼요. 같은 문제가 돼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게 아마 수능 문제인가 아마 모의고사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짧은 시간에 약간 신용으로 나와버리면 너네가 어쩌면 처음 보잖아. 근데 어쩌면 힌트가 나는 이 문장으로 보여. 약간 이 문장 힌트야. 이게 이제 리본을 인형보다 먼저 단다. 공부를 많이 해본 친구는 여기 파트가 떠올라야 돼. 이거 뭔가 이런 걸 하라는 건가? 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얘네들을 배워야 게 정답이에요. 그럼 정답은요.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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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팩분의 8팩 맞나요? 이렇게 해서 보는 문제가 되겠다. 아따 어렵네요. 근데 그 어려움이 풀인 이거야. 정답은 이거예요. 그 정답은 간단한데 이걸 떠올리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아시겠죠? 근데 앞으로 연습을 더 많이 하시면 이게 돼요. 진짜로 딱 보면 뭔가 냄새가 나. 이거 뭔가 이거는 여기 같은데 그런 게 힌트가 되는 거야. 진짜로 연습 많이 해보세요. 나중에 재밌어요. 자, 또! 자, 질문하세요. 자, 저희 본 교재도 한번 질문해 보시고 PM도 질문하시고 다 질문하세요. 66번이요. 자, 오른쪽에 있는 66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그 길찾기 최단경로 문제고 역시나 같은 것이 포함된 수련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 문제는요. 자,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다? 자, 읽어보시면 여기서 출발, 도착은 B에서 할 거예요. 출발, 도착. 근데 이제 가운데 이제 이런 P표는 본 적 있죠? 근데 약간 요구하는 게 두 가지야. 여기는 지나야 돼. 여기는 지나지 말라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 문제는요, 사실 너가 혹시 옛날에 이 지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나세요? 보통 우리가 지나지 않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잖아. 그럼 혹시 제가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를 지나지 말라고 만들어드리면 혹시 이건 풀 줄 아세요? 혹시 이걸 까먹으신 거예요? 그게 전략이야. 이 풀칙은 그걸로 푸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나라는 자, 혹시 지나라는 문제는 풀 줄 아세요? 보통 어떻게 풀어? 지나라는 문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고 세는 거잖아. 그럼 지나지만은요. 느낌 안 와? 이거는 적어도 원래 이렇게 풀어요. 전체에서 지나는 경우를 빼주면 저기를 안 지나는 게 나와요. 이해돼? 이 문제는요. Q를 지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저희 전략은요. 어떻게 하자? 전체에서. 근데 자, 전체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전체를 이거를 전체 할 거예요. A에서 P를 지나고 Q를 지나고 B를 가는 경우 있죠. 죄송한데 이게 아니다. 죄송한데 전체는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전체예요. 여기서 뭐를 빼주자? 빼기 A에서 P로 갔다가 Q로 갔다가 B로 가는 걸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가 남아? A에서 P로 가지만 Q를 안 가는 게 남아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전체를 주의할 게 여기 두 개도 이거는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죠. P는 지나야 돼. 무조건 지나야 되니까. 차이점 아시겠죠? 이게 이제 약간 그 전략입니다. 보통 이제 이 문제가 그 적어놓은 문제예요. Q를 뭐 지나지 말라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자, 또 68번이야. 그림이 대빵 이상해요. 그렇죠? 자, 자, 그림 이상한데 뭐 그럴 수 있는 거긴 해요. 그럴 수 있는 건데 자, 이해해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대각선의 길이 있어. 여러분 혹시 이 대각선이 굉장히 사기적인 길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빨리 가는 길은 가거나 어디로 가는 게 제일 빠를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가 제일 빨랐지. 대각선이 끼면 걔가 더 빨라요. 당연히. 그래서 자, 문제에서는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대각선을 만약에 저렇게 안 주면 정답이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이해돼? 그래서 조건을 제한해 대각선을 쓸 수 있는데 한 번 이하로 쓰라는 거예요. 이해돼? 한 번 이하로만 써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몇 가지냐? 그럼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한 번 이하래. 그럼 뭐 하고 싶잖아. 뭐 크게 두 가지인 거 맞아요? 자, 대각선을 한 번 이하만 쓸 수 있대. 크게 두 가지잖아. 왜요? 자, 대각선을 그럼 몇 번 쓸 수 있어요? 한 번이요. 또는 최단 거리니까 대각선 한 번 쓰는 게 그 최단 거리예요. 아 이게 좀 그게 약간 오해할 수가 있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근데 이게 근데 그게 그런 그거는 지금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러분 혹시 이 말 이해했어요? 이거는 문제를 좀 잘못 이해한 거예요. 얘는 지금 그러니까 어쩌면 이 문제가 너가 말한 대로 풀리려면 있잖아. 너처럼 이해하려면 이 문장이 여기 뒤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저 문장이 나왔으면 너 말이 맞아. 다시 지금 문장 구조가 어차피 여기부터가 실제 문제거든. 그쵸? 근데 실제 문제 앞에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지금 어떤 조건으로 나와 있는 거라 쟤는 지금 실제가 문제가 나오기 전에 나온 조건이야. 그러니까 지금 민정이 말대로 풀려면 저 문장이 여기 뒤에 나와야 돼. 예를 들어 A부터 B까지 최단 거리로 갈 건데 대각선을 한 번 이하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대각선이 한 번일 때가 최단 거리야. 이 말이죠. 근데 저 말이 먼저 나와 있단 말은 약간 실제 문제 전에 있는 조건으로 쓰이는 거라 크게 두 가지로 같이 하래요. 좀 차이점 아시겠어요? 딱 어렵다. 이거 국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먼저 앞에 있는 거라 좀 크게 대각선이 빵거리는 경우 그리고 대각선이 한 번 쓰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를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풀라는 문제예요. 여기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각선이 빵거리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각선 못 쓰는 거니까. 그냥 배우신 대로 3팩, 3팩분의 6팩 맞나요? 그러니까 대각선 안 쓰는 문제는 대각선이 없는 거야. 애초에. 근데 여기서 달라진 거는 밑에 문제야. 대각선을 한 번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사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몇 개 그려보시면 제가 어쩌면 이제 이 공식을 처음 설명할 때 했던 작업인데 몇 개 한번 그려보시면 결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을 한 번 쓰는 경우는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 하나 더 해볼까? 이런 거죠. 한 번 쓰는 경우. 혹시 얘네들의 공통점 먼저 아시겠어요? 대각선을 한 번 쓰는 경우는 그녀가 가로는 일단 몇 번은 가야 돼? 가로는 한 번, 두 번은 써야 돼요. 무조건.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로는 몇 번? 두 번을 써야 돼.
대각선 몇 번? 한 번. 결국 그것들을 배열한 것만큼 생겨요. 다시 써드리자면 대각선을 한 번 쓰는 경우는 가로 두 번에 세로 두 번에 대각선 한 번으로 조합이 돼요. 어떤 그림이든 간에. 이해돼? 어쩌면 얘네들을 배열하는 것만큼 생긴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그려보시면 쟤네들을 배열한 것만큼 생긴다고요. 그래서 2팩, 2팩분의 5팩인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정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경험해보시면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어차피 이렇게도 가능하고 밑에 있는 69번이 이제 3차원 3D 문제인데 쟤도 약간 이런 식으로 결국은 푸는 거예요. 혹시 밑에 거는 푸셨나요? 네. 오, 훌륭한 운명이네.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밑에 문제랑 이 대각선 문제 같은 문제예요. 어차피 밑에 거도 가로 세로 높이가 추가된 거잖아. 얘도 그냥 가로 세로 대각선 추가된 거예요. 걔나. 자, 또 잘하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할 줄 알면 이제 이미 훌륭한 거야. 이제 이미 뭐 수능 특강 풀어도 한 C단계 빼고는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 또 질문하세요. 혹시 우주는 오늘 또 괜찮으신 거예요? 혹시 이거 처음에 맞은 친구 있어요? 우주? 훌륭하네. 자, 또 질문해보세요. 혹시 이번 그 교재 숙제는 질문할 거 없으신가요? 그 표에서 뭐 평균 구하고 그것도 한번 질문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대구 쪽에 18번입니다. 자, 대본 쪽에 18번 가볼게요. 이 문제 맞나요?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몇 개 더 맞고 일단 시작을 할게요. 질문 많은 친구는 좀 개인적으로 좀 쉬는 시간 괜찮으니까 좀 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위에 보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1에서 하나씩 써있는 5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고를 건데 이때 이제 곱핀수의 곱을 x라고 하자. 자, 그럼 일단은 x가 될 수 있는 거 크게 깔아볼게요. 자, 먼저 마이너스 1 가능하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가능하죠. 0 곱하기 뭐시기. 그리고 1도 가능하죠. 자, 크게 세 가지 맞나요? 세 가지가 맞고. 자, 이번 경우는 근데 이거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자,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자,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온다는 말은 이 중에서 한 개, 이 중에서 한 개 아닌가요? 어쩌면. 그걸로 확률을 세시면 돼요. 자, 혹시 전체는 이거란 거 아시겠어요? 이게 있잖아.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 혹시 이거 아니라고 한 친구 없어? 혹시 이거 안 하신 거죠? 이게 일단 봐봐요. 이거 OC예요. 이게 조금 나는 이유를 알아. 너네 원래 같은 것이 들어있으면 조합 안 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요 원래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아마 답안지는 OC를 쓸걸요? 그쵸? 좀 저도 불만인데 하나 이유를 말해줄게. 이게 약간 암묵적으로잖아. 자, 원래 저희가 같은 것일 때는 조합을 안 써요. 이해돼? 너네가 원래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서 2개를 뽑는 거는 조합을 쓰시면 3실이 3개가 나잖아. 그치? 실제로는 3개 맞나요? 실제로는 그냥 몇 개 있어 뽑는 거. 뽑아보실래요? 뭐뭐 있지? 자, 1, 1 있잖아, 1, 1. 또 뭐 있어요? 이렇게 2개밖에 없지. 그치? 왜? 우리가 실제로 이제 1, 1은 같은 거니까 얘네끼리 이게 구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떠올려서 조합을 안 쓴 친구가 있다면 어쩌면 이거는 이 문제의 잘못일지 몰라. 얘는요, 사실 약간 일단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어떤 공이잖아. 어떤 공이야 지금. 공이고 이게 좀 암묵적 문제에서 이 공끼리는 구분이 돼요. 다시. 그러니까 이 공 2개가 지금 어쩌면 구분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다른 걸로. 이해돼?
그러니까 헷갈리면요. 그냥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야.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1이 써 있는데 뭐 왼쪽은 파란 공이고 오른쪽은 빨간 공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약간 구분이 된다고 치면 이제 조합 문제로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그냥 이런 숫자 문제가 아니라 얘는 어떤 지금 써 있는 공이잖아.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조합처럼 풀 수 있게끔 어쩌면 암묵적으로 다른 공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구분이 된다고요. 조합을 쓰면 된다고요. 그냥. 그래서 어떤 배우신 대로 하나 해볼게요. 5C가 되는 거야.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5C 중에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죠.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냥 조합 풀듯이. 이해돼? 약간 이렇게. 약간 얘는 좀 저도 이해합니다. 약간 좀 매년 이랬어. 매년 제가 이런 거 할 때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좀 뭔가 그냥 서로 다르단 말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공입니다. 조합 쓰면 돼요. 그럼 혹시 여기 채울 수 있겠어요? 채워서 평균 구해서 분산 구해서 얘 구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합 관련 문제다. 자, 또 질문할 거 없나요? 12번. 12번이요? 아, 이거 이제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문제에서 약간 왔다 갔다 문제고 조금만 빨리 갈게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여기를 모르잖아. 여기를. 꽝인 게 몇 장인지 몰라. 예를 들어 X라고 둘까요? 보통 수학에서는 이렇게 문자를 빌렸으면 되거든. 그리고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위에처럼 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말했지만 확률 변수 X가 어디냐면요. 여기 있는 상금을 X라고 볼 거예요. 이 상금의 기대값이니까 X가 상금인 거야. 그럼 자, 나올 수 있는 상금은요. 이것만큼 나올 수 있는 거지. 어쩌면 0원, 만원, 아 이거 왜 이렇게 커? 10만 원인가? 10만 원, 그 다음에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거죠. 자, 밑에 확률 쓸 건데 총 몇 장이냐면 총 몇 장인지 모르네요. 그쵸? 그럼 이거 어떠세요? 사실 이거를 다 더한 게 혹시 총 장수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럼 다 더한 게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뭔 생각하고 있냐면 그러지 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얘를 X라고 두면 괜찮긴 한데 괜찮긴 해요. 그럼 갈게요. 자, 그럼 전체는 X 더하기 111 맞나? 그러니까 이렇게 배운들 하시면 돼요. 여기가 X인 거죠. 빵.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111분의 여기는 100인 거잖아. 여기는 X 더하기 111분의 10인 거고 여기는 X 더하기 111분의 1인 거 맞아요. 이제 혹시 평균 구할 줄 아세요? 평균 구해서 쟤랑 같다 라고 하시면 X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죄송한데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을 조금 나갈 테니까 35분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도 뭐 양은 많지 않고 일단 오늘까지 하면 이산 확률 변수가 끝납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만렙 AM 따라가고 있어요. 베이직스에는 약간 순서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산이 있고 연속이 있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산입니다. 셀 수 있는 것들. 그녀가 흐름 이해했지? 뭐 계산을 해봐봐. 간단한 계산이니까. 자, 그러면 저희 만렙 한번 가서 어쩌면 오늘도 그냥 뭐 또 결론이 있어. 여기 3단원은요 쉽게 하는 부분 그냥 외우시면 돼요. 죄송한데 이게 그냥 대충 이제 평균 구하는 법 다 외우시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 경험상 이거를 막 이해하려고 아둥바둥 제가 학생 때 그랬거든. 더 힘들어. 그냥 외울 거 외워서 문제 나오면 외운 걸 쓰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페이지는 78쪽입니다. 자, 78쪽이고요. 자, 한번 내용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제목 보시면 이연 분포라는 내용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이항 분포까지 할 거예요. 이거 여기만. 자, 일단은 이항 분포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한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요 근래 배우고 있는 게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자, 어떤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보통 주면 저희가 얼마 전까지 표를 그렸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신 그 표가 뭐냐면요. 사실 어쩌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표 그리는 거예요. 자, 확률 분포라는 거는 쌤 뭔데요? 이게 그냥 너네가 그린 표 있잖아. 그게 일종의 분포를 나타내는 표잖아요. x가 0일 때, 1일 때 그런 게 이제 분포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은 이제 표였던 거지. 지금까지는. 그리고 저희가 가끔은 확률 밀 질량 함수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표현이 원래 되게 다양해요. 이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요 근래 배우고 있는 거는 특별히 그 중에서 누구? 이산 확률 변수였던 거지. 그치? 이산 확률 변수란 거고 이 친구는 지난번에 뜻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셀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셀 수가 있고 그렇기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이산에서는 얘를 제일 많이 쓴다는 거야. 다음 시간에 배울 연속에서는 셀 수가 없잖아. 그때부터는 표를 못 그립니다. 무한히 많거든요. 그때부터는 얘를 쓸 건데 그래프. 그래서 어쨌든 자, 지금까지는 표를 열심히 그렸잖아요. 그리면 좋을 일이 많아요. 아시겠죠? 자, 뭐 오늘 이항 분포는 뭔데요? 이항 분포는 어쩌면 자, 내용 이어갑니다. 얘는요. 이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어떤 한 가지야. 어쩌면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쩌면 그동안 풀었던 모든 경우의 수랑 확률을 다 셀 수 있는 문제긴 했어요. 그쵸? 어쩌면 저희 그동안 다룬 모든 내용들은 다 이산이네. 솔직히 말하면 주사위 던지거나 동전 던지고 길 찾고 다 이산적이잖아. 그쵸? 근데 이 중에서 약간 우리가 사실 셀 수 있는 것 중에 지난번에 배운 거 하나가 있어요. 혹시 얼마 전에 배웠던 독립시행 기억나? 자, 독립시행이 그때 어떤 문제였냐면 화살을 여러 번 쏘거나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거나 뭐 그런 어떤 시행들을 해요. 그치? 자, 그것도 어쨌든 이산은 맞잖아. 그쵸? 그 독립시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가 이항 분포고 어쩌면 이 독립시행에서의 특별히 분포가 뭐냐면 이항 분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게 어쩌면 확률 변수가 이번엔 독립시행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분포를 특별히 이항 분포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거야. 말하자면. 자, 이항 분포. 근데 밑에 보시면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요.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밑에 있는 6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이항 분포인 것을 골라라. 그런 문제 맞나요? 다음 중 이항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해라. 자, 확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르실 건 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립시행. 우리 얼마 전에 배운 독립시행인 것들을 고르시면 돼요. 걔네들이 전부 다 이제 이항 분포인 거예요. 이항 분포. 자, 한번 6문제 전부 다 이항 분포인지 아닌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당시에 독립시행을 기억해봐. 그때 나왔던 애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행위를 각각의 독립인 행위를 여러 번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를 저희가 독립시행이라고 불러요. 그럼 예를 들어서 81번. 자, 81번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짝수가 나오는 횟수래요. 자, 이 경우 혹시 우주야, 얘는 독립시행입니까? 얘는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주사위를 뭐 5번, 4번 막 던졌잖아요. 근데 그 독립시행을 고르시면 걔가 이제 이항 분포라 부릅니다. 특별히. 그냥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친구예요. 다시 82번은 혹시 가나 독립시행 이항 분포 맞을까?
이것도 맞아. 보통 이제 많이 던지는 게 주사위랑 동전이에요. 이렇게 뭐 5번, 10번 각각은 독립이잖아. 독립시행. 자, 예를 들어 83번은요. 자, 이거 혹시 민정아 독립시행일까? 못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제가 좀 마음이 급했네. 자, 시간 1분 드릴게요. 풀어봐. 자, 독립시행. 그래서 약간 그 지난번 복습도 약간 나옵니다. 그때 그걸 또 확률도 뭐 구해볼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독립시행일 때는 되게 유명한 어떤 결론이 또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마지막 걸 외우시면 돼요. 소개드릴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민정아 풀어봤어. 자, 83번은 혹시 이항 부부 맞을까? 독립시행일까? 모르겠어? 혹시 그녀가 이거 독립시행 맞을까 아닐까? 맞아? 자, 써보세요. 여러분들 얘도 언뜻 보기에 한 개씩 2번 꺼내는 거니까 독립으로 보이지만 혹시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꺼낸 거를 다시 안 넣으면 이거는 독립일까요? 독립이란 거는 각각의 시행별로 이게 영향을 안 줘야 되는데 우리 풀어본 적 있잖아. 이 경우는 2번째 시행이 영향을 받거든요. 이 경우는 뭐야? 이걸 저희가 수학적으로 종속이라고 해요. 이거는 상황을. 이게 그 당시에 조건부 확률 때 나온 문제란 말이야. 종속이니까 독립시행이 아니고 그 말은 뭐다? 이항 분포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자, 독립시행으로 하는 시행만 저희가 이제 이항 분포로 다룰 거예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84번은 그녀가 뭐지? 맞나? 관역, 그 당시 많이 봤잖아요. 많이 싸웠잖아. 관역도 독립시행입니다. 밑에, 자, 안타도 독립시행인데, 자, 밑에 있는 86번이 저희가 이제 그동안 숙제로 말했던 이거예요. 2개를 동시에 뽑을 때는, 자, 가은아, 독립시행일까? 이거는 아니야. 자, 기본적으로 독립시행은요, 이항분포는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여러 번 반복하는 행위예요. 그쵸? 자, 일단 구분은 되시는지. 독립시행과 아닌 것들. 그럼 자, 다음 자 넘어가시면 우리 그 당시 독립시행 풀었던 문제가 몇 문제? 뭐 복습이라고 해야 되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 8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89번은요. 생긴 건 이래도 그 당시에 풀었던 독립시행 문제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뭐 2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5번 했을 때 2개가 뒷면이 나오는 획수를 x라고 할 건데 x가 2일 확률. 자, 얘는 그냥 확률 문제예요. 어쨌든 독립시행 확률. 그 당시에 그 독립시행 공식 하나 소개드린 적 있잖아요. 뭐 조합을 이용한 그 공식을 비스무리하게 쓰면 됩니다. 자, 얘는 푸시고요. 밑에 것도 풀어볼게요. 89, 90 두 개 다. 근데 결국은 이제 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짜투리 확률 물어보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어떤 분포, 그러니까 이걸로 되어 있는 분포들을 좀 분석해서 또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독립시행으로 만드는 이런 분포는 이항 분포라고 이름도 있다고요. 바로 얼마나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 전에 여기 있는 기본 문제는 금방 풀거든요. 딱 한 장만밖에 없어요. 이 책 기준. 다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유형 문제. 그리고 오늘은 요만큼은 할 겁니다. 많이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를 해도 개학 전에 끝나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 이번 문제는요, 시행이 뭐냐면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이야. 지금 어쩌면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4가지겠죠. 4가지 중에서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 두 개 다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자, 그런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뭘 구하래요? 그럼 x가 2란 말은요. 이걸 한번 해석해 볼까? x가 2란 말은 뒷뒷이 그녀가 뒷뒷이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지. 그럼 이거 말고 나머지가 몇 개 나오는 거야? 저희 총 5번 할 거거든요. 나머지가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겠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풀었잖아요. 아까 비슷하게.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확률이 얼마인지. 자, 독립시행 확률 기억나세요? 첫 번째, 조합으로 시작하죠. 5번 중에서 2번을 정해줘야 돼. 언제 뒷 나올 거냐는 거야. 5씩. 그리고 자, 저희가 알아와야 되는 거는 뒷이 나올 확률이 민정아 얼마지? 일단 4분의 1이죠. 그럼 이제 나머지 확률을 우주야 얼마지? 보통 전체가 1인 걸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4분의 1이 몇 개? 2개였고요. 나머지 4분의 3이 얼마? 3개이겠지. 뭐 이거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자, 밑에 거 다시 풀어봐. 못 푼 친구는 90번도 한번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독립식 문제라고요. 생긴 건 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파트에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당연히 구할 줄 알아야 돼. 물어본다면. 각각의 확률도. 자, 90번 x가 4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어쨌든 독립시행에서는 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야. 누가 중요한지. 누가 중요한지를 체크를 해서 이제 기호 하나 설명드리면서 결론까지 이어가 볼게요. 자, 90번 문제는요. 자, P가 X가 4일 때입니다. 자, 이번에도 바로 갈게요. 그럼 자, 일단은 전체 5번 중에서 4번을 뽑아줍니다. 4 뽑아주고 그 다음에 뒷실 확률 4분의 1이 4번 나와야 되고요. 나머지 확률이 이렇게 3번이 나와있는 거 맞아요? 요걸 푸시면 되겠죠. 이해돼? 자, 이제 한번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너네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부르잖아. 여기서 중요한 파츠가 딱 2개가 있어요. 독립시행. 자, 그 파츠가 누구냐면 첫 번째, 여러분 자, 이 자리는 당연히 중요하겠지. 이 자리가 뭐냐면 전체 몇 번을 하잖아. 그 몇 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쵸? 10번 하는지 5번 하는지. 그치? 자, 이 자리. 그리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 자리예요. 이제 실제로 물어보는 확률 변수가 있고 그 친구에게 확률이죠. 뒷이 나올 확률. 이 2가지가 어쩌면 이 독립시행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예요.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왼쪽 페이지 보시면 기호 하나가 소개되는데 자, 이 독립시행으로 만든 분포가 이항 분포고 보통 저희가 이항 분포라는 걸 T를 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보통 많이 써요. B라고. 이 B가 뭐냐면 왼쪽 페이지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항 분포에서 영어 약자를 딴 거예요. 맨 앞에 어떤 뭐죠 이게? Binomial Disparity 몰라. 자, 이항 분포라는 말에 영어 약자를 떼서 B라고 또 써요. 자, B라고 쓰고 그리고 지금부터 뒤에다가 뭔가를 쓸 건데 뭐를 쓸 거냐면 방금 중요했던 요 2가지 있죠. 보통 요 2가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요. 자, 어쩌면 저희는 있잖아. 앞으로 이 기호만 봐도 이 상황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다시.
제가 한번 이 기호를 보고 이거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이 기호를 보시면요. 자, B라는 말은 이항공포라는 얘기지. 즉, 이 시행은 독립시행입니다. 이해돼? 그리고 자, 우리 지금 가나 총 몇 번 했게? 5번. 5번 했다는 거야. 그리고 한 번 할 때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야? 4번에. 사실은 이제 얘를 보면 이 독립시행을 거꾸로 상상도 할 수 있다고요. 한 번 더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 그녀가 자, 요거 있죠. 한번 요것만 보고 한번 어떤 스토리를 한번 상상해볼까? 자, B를 썼단 말은 이항공포란 얘기예요. 자, 이항공포란 얘기는 이거 무슨 시행이지? 일단 무슨 시행? 독립시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총 몇 번 하고 있어요? 어떤 걸 10번 하는 중이라는 거야. 이게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각각의 한 번이 될 확률은 얼마라는 얘기야? 한 번 할 때마다 확률은 2분의 1인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어차피 얘만 보고도 거꾸로 저 해석도 가능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기호 같은 거, 기호 같은 거. 한 번 더 해볼게. 자, 우주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한번 보고 해석해볼까? 그럼 얘는요, 지금 일단 이게 무슨 분포? 이항분포라 불리는 거고, 자, 이항분포는 무슨 식? 얘는 지금 독립인 걸 여러 번 하는 중이야. 총 몇 번? 100번.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확률이 얼마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쩌면 상상도 가능하다고요. 이해돼? 어쩌면 기호예요, 기호. 기호. 자, 이제 이 기호부터 한번 연습해볼게. 앞장 가보실래요? 자, 아까 전에 이항분포가 아닌 것들은 제외를 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항분포인 것들은 이제 이런 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 어차피 이항분포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N, 전체가 몇 번인지. P, 한 번 할 때 확률이 얼마인지. 까지 해서 이제 이런 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혹시 민정아 왼쪽 페이지 왔는데 다 풀었어요? 이거? 여기 지금 푸는 중인데. 자, 81번이에요. 혹시 다 푸신 거예요? 이미? 81번. 아까 이거 이제 되게 요걸로 나타내는 문제거든요. 이거 문제가 좀 하나가 아니에요. 이항분포인지 고르신 다음에 저걸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풀어보세요. 자, 잘 따라와. 자, 요 기호를 한번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이항분포를 따르는 것들은 한번 저런 꼴로 이제 이 꼴이 나왔단 말을 거꾸로 해석이 가능한 거야. B를 쓰단 말은 네가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지금 너는 독립시행을 했구나. 그리고 왼쪽에 N 자리, 네가 몇 번 했구나. 오른쪽은 P, 확률 자리입니다. 네가 확률은 이 정도구나. 그럼 이것만 봐도 대충 해석되는 거야. 지금 뭐 하는지가. 자, 특별히 이제 독립시행과 관련된 문포예요. 이항분포. 자, 여기 4명의 학생이니까 한 명당 하나씩 물어볼게요. 자, 4개. 자, 그러면 한번 다들 뭐 금방 하신 것 같은데 물어볼까? 자, 민정아, 81번은요. 자, 뭐 기호로 써볼 건데, 자, B 오른쪽에 뭐 쓰면 돼? 오른쪽이요? 여기 뭘 채워야 될 거 아니야? 5, 2분의 그쵸? 짝수가 나오는 거니까 6분의 3, 2분의 1 있지. 맞은 친구?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다시 82번은 그녀가 B 옆에 뭐 쓰면 돼? 10 이렇게 해서 총 10번 했는데 한 번 할 때 확률은 절반인 거예요. 이해돼? 자, 우주야 84번은요? 5번 할 건데 한 번 할 때 명중률, 맞출 확률은 3분의 1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나 요거는 그쵸? 자, 안타를 칠 확률, 그러니까 요 자리가 확률 자리, 요 자리가 전체 개수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건 여담인데 하나 좀 기호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면 어쨌든 여기에 있는 x가 이거를 따른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런 말을 쓰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따르면이라는 거를 수학 기호로 이렇게 많이 써요.
이게 해석하면요. 요게 해석하면 요게 뭐냐면요. 어쩌면 x가 이거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기호가 실제로 있는 기호예요. 그래서 x 물결표로 쓰면 이 x가 이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끔 제가 이렇게 쓴다는 말은 얘가 이걸 따른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가보시면 자, 이제 가지 말고 위에 올라가서 자, 어쨌든 글쎄 뭐 어쩌라고요? 자, 결론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평균 분산 구했지. 그쵸? 사실 이제 우리가 어쩌면 이항분포도 이상 확률 변수니까 표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어쩌면 표를 그리시면 지난번 숙제처럼 평균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위에 보시면 특별히 이항분포가 왜 중요하냐면 이 평균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항분포일 때는 표를 그리지 않고 그냥 이 공식을 바로 이용하시면 평균 분산을 1초에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식을 별표 하나 칠게요. 여기가 중요해요. 사실상 시험의 이항분포는 이 평균 분산에서 많이 문제가 나와. 이 공식을 암기하도록 할게요. 다시. 너네가 이항분포도 표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지난번 숙제처럼 풀 수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럼 예를 들어 100번을 던지면 표가 엄청 길어져요. 100가지 표가 생겨요. 그거를 다 구할 수가 없잖아. 근데 문제 물어본다고요. 평균 구하라고. 지금부터 이 세 가지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데 여러분들은 위에 두 개 있는 요 특별히 두 개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친구는 루트만 씌우면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외우겠습니다. 특별히 이항분포에서는 NP다. 자, 외울게요. 평균은요, 너무 쉬워요. N 곱하기 P랑 평균 나옵니다. 이항분포라 가능한 건데, 이항분포에서는 N 곱하기 P 하시면 평균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은요, 위에서 구한 NP에다가 뭐, Q라는 거 하나만 곱해주면 되는데, Q가 뭐냐면, 이렇게 구한 게 Q예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너네 아까 전에 어떤 독립시행 관련 문제 풀 때 예를 들어 보통 이런 식으로 식 나오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쩌면 이 자리가 n인 거고요. 어쩌면 이 자리가 p인 거지. 자, 이 자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교재에서는 q라고 불리는 자리예요. q. q는요. 보통 우리가 이거 구할 때 1에서 빼잖아요. 1에서 p를 빼시면 q가 남는 거라. MPQ. 자, 외우겠습니다. 평균은 MP고요. 분산은 MPQ입니다. 이렇게 곱해주시면 특별히 이항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을 빨리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일단은 자, 이거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장 가보시면요. 79번 문제입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 이제 어쩌면 여기가 가장 어쩌면 이항분포를 왜 배우냐면 과장 못해서 평균 분산 구할 때 이걸 쓸 거예요. 이 친구를 쓰는 이유가. 다시 적으세요. 여러분들이 있잖아. 이 문제를요. 좋아.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두 가지 풀이 말해줄게. 너네가 지난번 숙제처럼도 풀 수가 있어요. 멸을 이용해서. 보세요. 첫 번째 풀이는 여러분들이 표를 그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항분포도 이게 이상 확률 변수야. 독립시행이잖아. 총 9번 한 거니까. 그러니까 표를 그릴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9번이면요. 표 하나 그려볼까요? 물론 다 하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그냥 보고 포기할 겁니다. 자, 이 표를 그린다고 치면 혹시 그냥 위에 뭐부터 뭐까지 되는 줄 아세요? 0도 가능하긴 하죠. 안 나오는 경우. 0부터 여러분들 이거 표로 풀치면은 9까지 총 10칸 그리지 않습니다. 10칸.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은 하다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자, 밑에 확률도 아까 구해봤잖아. 독립시 확률이요. 전부 다 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뭐 1인 경우는 아까 확률 구해봤잖아요. 자, 이거 한번 구해볼까? 총 9번이죠. 9번 중에 한 번 나오는 거잖아. 누가? 얘가 한 번 나오는 거고 나머지 친구가 8번 나오는 거 맞아요? 이해돼?
이 각각이 지금 한 칸 한 칸이 방금 왼쪽이 그 독립시행 확률이에요. 모든 칸마다. 이렇게 해서 다 구한 다음에 지난번 숙제 다 곱해서 다 더하는 거 가능하다고. 언제 할 건데요? 10칸인데. 자, 바로 밑에 문제 보시면 92번은 민정아 그 몇 칸 생기게? 20칸이 아니라 21칸 생겨요. 0 포함해서. 그리실 거예요. 다시 밑에 있는 93번 오주야 몇 칸 생길까? 제 65칸 생겨요. 이해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항포는 시험에 너네 표를 못 그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못 그리게 한 100번 해요. 그냥. 이해돼? 우리가 2022년이잖아. 한 2022번 시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풀겠다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 공식은 왜 설명 안 하냐면 수학자들이 이 표를 이용해서 한번 공식화한 거예요. 실제로 이 표를 해보시면 그 공식처럼 나와요. 정답이. 나중에 심심하면요. 한번 구해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안 풀 거예요. 못 풀어. 그러니까 안 푸는 게 아니라 못 풀어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적당히 한 3번이면 해볼만 한데 이게 9번, 10번, 100번, 1000번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은 시험 때 이항포 문제는 티를 내요. 횟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횟수가 많을 때는 여기를 돌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말이 많았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풀지 않고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평균 구하는 공식은요. 자, 가은아, 공식이 뭐라고? 네, 외우셨나요? 자, n 곱하기 p입니다. 자, 외우세요. 자, 여기 왼쪽이 n이고요. 오른쪽이 p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1초 만에 나옵니다. 이게 이항포의 좋은 점이에요. 여기서의 어떤 의의야. 오늘 왜 하는지. 이거 하려고. 다시. 자, 분산은요. 자, 분산은 그녀가 공식이 뭐더라? 아까 자, NPQ였죠. 자, 위에 있는 NP는 여기 구해놨잖아. 근데 요 Q가 혹시 민정아 이번 문제에서 Q가 먼저 아세요? 3분의 1하는 거야. 이 Q가 뭐냐면 너네가 독립시의 확률 구할 때 그 오른쪽이 개입니다. 그러니까 개를 Q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3분의 1을 추가로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산이 나와요. 너무 쉽게 나와. 외울게요. MP, MPQ. 다시 MP, MPQ.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아시죠? 특별히 따로 외울 거 없이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구하는 거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92번, 93번 다 풀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 이해해봐. 여기는 이산 확률 변수예요. 기본적으로 독립시행일 뿐이지 셀 수 있잖아. 100번도 셀 수 있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지난번 숙제처럼 표를 그리자니 엄두가 안 나. 이거는 막 몇십 칸 그려야 되거든. 근데 특별히 이제 이항 분포는 이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식을 제가 소개를 안 드린 이유는 결국은 이 공식 소개드리려면 이걸 구하는 표에서 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공식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보시기에 복잡하실 거예요. 궁금한 친구는 뭐 구글링이라던가 해보시면 아마 증명이 나올 건데 결국 이런 거는 알아도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저는 보통 그럴 바에는 그냥 외우는 게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92번, 93번 두 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입니다. 자, 외우세요. 공식 예뻐 굉장히. MP, MPQ, MP, MPQ. 자, 이항분포는 언제 쓴다고? 뭔가 여러 번 할 때. 특히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하면 거의 이항분포예요. 100번 한다. 거의 이항분포 문제입니다. 그럼 빠르게 N과 P를 꺼내신 다음에 MP, MPQ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확률을 물어본다면 약간 독립시행 확률을 쓰면 되고요. 뭐 그럴 겁니다. 자, 한번 제가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92번 문제는요.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N 곱하기 P입니다. 그래서 얼마 나온다? 8 나오겠죠. 자,
자, 그 다음에 분산은요, n 곱하기 p 곱하기 q예요. 이번 경우는 이렇게 분수가 나오겠네요. 분수가. 그 다음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물론 유리화해서 정리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까지 한번 쉴게요. 이제 다음 장에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실제 스토리 문제가 나와요. 근데 자, 스토리 문제도 예를 들어 97번처럼 이항 분포 문제는 T를 내요. 어떤 T? 자, 97번처럼 T를 냅니다. 자, 발화율이 10%의 씨앗을 1000개나 심을 거예요. 자, 그때 발화하는, 발화가 뭐예요? 그 싹이 피는 게 몇 개인지를 X라고 두고 이 친구의 일단 문제는 평균이 아니라 평균 제곱인데 저거 지난번 숙제였죠. 저걸 구하세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있잖아. 일단 이거 이상 확률 변수인 거 아시죠? 자, X가 낼 수 있는 건 빵부터 1000입니다. 총 1001칸이 나옵니다. 표가. 그리고 실제로 독립시행이야. 각각의 어떤 씨앗들은 독립이니까. 즉 얘가 이제 이항 분포 문제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 문제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나와. 뭔가 일단 많아. 엄청 많을 때는 보통 이항 분포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자, 옆에다가 오늘 배운 기호 한번 써볼까? 그 x에는 따른다. 자, 뭐를 따른다고? 그녀가? 요게 B. 자, 이항 분포입니다. 따르고요. 자, 민정아, 전체 몇 개죠? 혹시 확률 얼마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 10%도 보통 확률을 주는 방법이야. 10분의 1 혹은 0.1 해서 이렇게 일단은 바로 쓰시는 겁니다. 자, 이항 분포 문제니까 방금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곧바로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할 수 있겠죠. 자, np입니다. 100. 그리고 npq니까 여기다가 10분의 9를 곱하시면 90 되겠지. 이해돼? 근데 이 문제는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자, 이거를 구하래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거 구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숙제하실 때? 이거 2개 알면 얘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자, 우리 지난번에 배운 분산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요. 자, x 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 제곱 빼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해서 이식 이용해서 이제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난번 숙제랑 연결됐다고요. 여기는 막상 까보시면 지난번 숙제랑 연결됩니다. 왜? 평균 분산 나왔으니까요. 자, 이제 이 자리에다가 100 대입해서 반대편 이항하시면 이 x 제곱이 얼마다? 여기 커요. 1090. 자, 1090이 되겠네요. 이해돼?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밑에 있는 98번 문제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스토리들이 일단 눈여겨보세요. 전부 다 이항 분포 관련 스토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독립시행일 거고요. 가장 핵심 특징은 많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할 때가 이항 분포다라고 떠올리면 돼. 그냥 막 100번, 30번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이항 분포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자, 98번 한번 해볼게요. 숫자가 되게 안 예쁘네. 사실 여기까지가 내용 설명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MP, MPQ 외워서 지난번 숙제랑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 거예요. 약간 흐름 자체가. 바로 오른쪽도 아마 느낌 오실걸요. 이제 지난번 숙제랑 연결시켜서 풀겠다는 거예요. 자, 98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혹시 정답 한번 구해보셨는지. 자, 한번 같이 해볼까? 이번 문제도 생산되는 제품의 20%가 불량품인, 어쩌면 이게 뭐다? 저희한테 P를 준 거예요. 자, 불량품인 확률. 자, P를 준 거고요. 총 몇 개의 제품 중에서 300개. 어차피 N을 준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X는 자, 뭐를 따른다? 이하 문포를 따르고요. 자, 요 기호도 좀 쓸 거를 들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어서 뭘 구하자? 평균과 분산을 구하자는 거예요. 자, 왜 여기 있습니까? 평균은요 NP입니다. 자, NP 60 넣었고요. 분산은 NPQ입니다. 자, 여기다가 5분의 4 곱하시면 되겠죠. 48 이렇게 구하신 다음에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이걸 구하래요. 요게 지난번 숙제로 나간 적 있잖아. 이렇게를 주면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산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을 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자,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이니까 3600이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정답이 3648이 나옵니다. 자, 혹시 맞은 친구? 이렇게. 자, 오른쪽에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예를 들어 100번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또 얘도 마지막에 지나고 숙제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항포도 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결국 마무리는 지나고 숙제랑 비슷한 걸 또 해서 끝을 내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평균과 분산 주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이항분포라는 것도. 가장 그냥 시험에 많이 건드리는 포인트랄까? 물론 아까처럼 확률도 물어볼 수 있지만 사실 확률을 묻는다는 거는 그냥 앞에서 배운 그 2단원 내용이거든. 독립시 확률을 그때 배웠잖아. 물론 저희가 뭐 시험 때라던가 뭐 나오면 그런 걸 막 따지고 풀진 않지만 어쨌든 이항분포는 굳이 말하면 평균과 분산을 어떻게 건드린 파트예요. 지난 시간 이어서.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셀 수 있는 것들. 셀 수 있는 것들. 200발도 셀 수는 있어요. 많을 뿐이야. 자, 표를 그리시면 안 돼요. 얘는 금방 하겠는데 마지막 묻는 것도 지난번 숙제였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이번에도 X는 독립시행이고 200발 명중률 자, N과 P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항분포입니다. 쓰신 다음에 자, 이번 경우는 분산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그냥 분산 바로 구할까요? 자, 분산만 구하겠습니다. 자, VX는 NPQ입니다. 외우세요. N 곱하기 P 곱하기 Q. 요게 100이니까요. 약분하시면 2가 되고 곱해보시면 716에 42가 되겠죠. 40인데 자, 요거 지난번 숙제였잖아. 자, 얘랑 같은 말이 뭐다? 25 곱하기 VX 맞나요? 자, 더하기 빼기는 날리시면 되고 얘는 제곱으로 꺼내면 돼요. 여기다가 25로 곱하시면 됩니다. 자, 곱해보시면요. 정답은 1050이 나와요. 베낄게요. 혹시 맞은 친구? 하셔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대충 내용이고 쉬는 시간 다음은 이것도 할 거예요.